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내는 가운데 어떤 투자 뉴스로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정리해 볼 거고요. 먼저 국내 증시 장중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세아제강이 오늘 시장에서 나란히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네, 인텔리안테크가 이 스타링크의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라면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오늘 농심이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LS그룹의 구전 회장이 중복 상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LS그룹주가 낙폭을 또 키우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화장품 쪽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맥스의 주가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모멘텀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 섹터는 ODM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들어 발간이 된 메리츠증권 박종대 연구위원회 위클리 자료를 보면 이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그 수혜는 점점 이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ODM 투톱으로 집중되는 모습이다라는 코멘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리포트를 이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오늘 텔레그램방에 올라왔고요. 이렇게 블로그로 링크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K뷰티의 글로벌 확장 모멘텀을 그대로 흡수하는 밸류체인으로 ODM 업체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ODM 투톱으로 꼽히는 이 코스맥스, 한국콜마 모두 약 20%의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인디 브랜드의 신제품 그리고 리뉴얼 수요를 모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이제 본 코멘트인데 북미 시장을 좋게 보면 한국콜마를, 이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좋게 보면 코스맥스를 선택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화장품 용기 업체인 펌텍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펌텍코리아가 올해 3,7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의 수출 물량이 늘고 고객사들이 용기 주문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힘입어서 지금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직접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에 뉴욕 영업 사무소를 열고 고객사와의 거래를 늘리고 있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지금 스틱 제품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해외 신규 고객들의 용기 주문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투자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저는 ODM 쪽은 화장품 섹터 안에서 뭐 미국향이냐 중국향이냐 굳이 따질 것 없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덜 고민이 되는 쪽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코스맥스가 오늘 7%대로 오후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주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요. 펌텍코리아도 6%대로 주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화장품 섹터는 중국 쪽에서 나온 경기 부양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텔미입니다. 네, 숲 얘기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 아주 핫한 종목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잠잠하더니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때문에 주가의 낙폭이 상당히 깊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매도 리포트를 냈다고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는데요. 매수 매도를 떠나서 어떤 근거에 기반해 종목을 분석하는지 그 기준과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민석 애널리스트 텔레방에서 어떤 부분을 리포트에서 언급했는지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스트리밍 산업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숏폼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산업을 쇠퇴기로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은 총 체류 시간이 이용자 수 곱하기 평균 체류 시간인데 두 요소 모두 하락세가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이민석 애널리스트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숲 같은 경우에는 탑라인 성장성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4분기에 숲의 평균 월간 순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1년 만에 무려 120만 명이 감소한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치지직과의 경쟁에서도 뚜렷한 트래픽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1분기에도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의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과도하게 반영된 글로벌 성공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매출 과대 계산 관련 의혹에 관한 금감원의 회계 감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 의견 매도로 하향을 했고 목표 주가 역시 82,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네, 오늘 주가 리포트 영향으로 장 초반부터 쭉 미끄러졌습니다. 83,300원까지 장중 저점 찍었고요. 오후장에서도 두 자릿수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0%대 낙폭을 보여주며 주가는 83,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는 LS그룹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제 구전 회장의 기사가 오후장 들어서 텔레그램 방에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인터배터리 현장에서 LS그룹의 중복 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묻는 질문에 예전에는 중복 상장이 문제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논란이 되더라며 투자를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방법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중복 상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한 게 오늘 기사화됐고 오전에 나온 기사가 갑자기 텔레그램 방에서 오후장부터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LS그룹주들의 주가가 낙폭을 키우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LS그룹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 확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연이은 IPO로 인해 중복 상장 이슈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IPO를 추진 중인 LS그룹 계열사들은 지주회사 LS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구조고요. LS그룹 입장에서는 계열사 상장 시에 공모주를 전량 신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시장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최근에 업황도 좋고 회사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회장님이 중복 상장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왜 노이즈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가 낙폭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죠. LS 일렉트릭이 8%대 하락하고 있고요. LS 지주사가 8.39% 밀리면서 105,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 투자텔미를 통해 전해드렸고요.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뉴스와 이슈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사실 눈에 띄는 게 지금 K뷰티 쪽밖에 없는데요. 일단 시장이 내일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과는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양자 컴퓨터 쪽이, 지금 미국 쪽에서도 약간의 반등 기대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우리 시장도 오늘 보면은,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죠. 상용화에 있어서도 시기에 있어서, 젠스랑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을 이야기했고, 다만 다른 빅테크 수장 같은 경우는 빠르면 3년에서 5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시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미 빅3 클라우드 기업들은 모두 이 양자 컴퓨팅 칩을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컴퓨팅 시대에는 CPU가 중심이었고, 이 AI로 넘어오면서 GPU가 중심이 됐죠. 이제는 양자 컴퓨터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QPU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CPU, GPU,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칩이 좀 쓸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마 양자 컴퓨팅 칩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3월 20일 날 엔비디아 퀀텀 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자 컴퓨팅 상용화를 가장 늦게 말하는 사람이 엔비디아 젠슨 항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잘 올라가던 양자 컴퓨팅 칩에 어떤 그 재를 뿌린 게 젠슨항이었던 건데요. 그런 엔비디아가 GTC 2025를 개최하면서 그와 동시에 퀀텀 데이를 같이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떤 그 양자 컴퓨터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럼 아마 3월 20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를 전후로 해서 아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중에서 그냥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닌 실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기업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양자 테마주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탑픽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이 8,550원인데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트워크 보안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 매출 분야를 보게 되면은 방화벽하고 가상 사설만 구축하는 건데 이미 국내 방산업체하고 국방 분야 양자보안 기술 적용 협력을 위한 이 MOU를 또 체결한 적이 있어서 실제 이쪽에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양자 컴퓨팅 이야기 나올 때마다 또 가장 먼저 올라서는 기업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뭐 썩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테마주를 본다기보다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방화벽 또 가상 사설망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위상 큐피트 칩을 공개했죠. 일단 3년 뒤에서 5년 뒤에 양자 컴퓨팅이 사용될 것이다. 이 MS 창립자인 빌 게이츠, 구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이 양자 칩에 대한 걸 가장 또 먼저 준비하고 있고 또 양자 칩에 있어서는 구글이 또 가장 먼저 가고 있죠. 어쨌든 MS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위상 초전도체를 사용한 양자 칩을 개발한 걸 공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양자 칩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5년 내 상용 양자 컴퓨팅 앱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년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처리 가능한 윌로 프로세서를 개발했고 그런 것들을 공개했었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상용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어떤 상용화가 실제 뭐 3년 뒤, 5년 뒤에 나올지 아니면 10년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멘텀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과기부에서도 양자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지금 국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이 아마존까지도 양자 컴퓨팅 칩 올해서 공개했거든요. 여기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 슈퍼컴퓨터의 1,000조배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슈퍼컴퓨터의 1,000조배가 빠른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하면서 중국까지도 이 양자 컴퓨팅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AI 경쟁에 있어서 2년 전에 시작한 AI 경쟁에서 많은 AI 관련주가 올라왔다시피 양자 컴퓨팅 칩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관련주를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7,8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살아난 양자 테마주 안에서 엑스게이트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이 있을까요? 네, BHI를 제가 말씀드린 지가 2, 3거래일 됐는데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원전 관련주는 제가 딱 2개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BHI 딱 2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코원전 본계약이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가 이 친원전으로 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유럽에서 탈원전을 가장 먼저 선언했던 이탈리아도 친원전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원전 기업들까지 급등하고 있는 만큼 BHI, 두산 에너빌리티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좀 보유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특히 오늘 조정 나온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쪽을 좀 말씀을 드려줄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